궁녀에서 중국 황후가 된 고려 여인의 기적 1장 고려 궁궐의 미천한 궁녀에서 시작된 전설 14세기 중반 고려 공민왕 시대 궁궐 한쪽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지지 못하는 어린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씨, 행주 기씨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 여인은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당시 궁중 생활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했습니다. 특히 미천한 신분의 궁녀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고 인격적 대우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기씨 역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궁녀가 훗날 중국 대륙을 호령하는 황후가 될 줄은 말입니다. 2장 원나라로 끌려간 비운의 고려 여인 1270년 강화도 조약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궁녀제도였습니다. 고려는 매년 아름다운 여인들을 원나라 황실에 바쳐야 했는데 이는 고려에게는 치욕적인 굴종이었습니다. 1333년 기씨도 수많은 고려 여인들과 함께 궁녀로 선발되어 원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18세.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대도현재의 베이징로 향하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나라에서 고려 출신 궁녀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차별,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속에서 그들은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기씨는 달랐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뛰어난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3장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 황후가 되다. 원나라 제15대 황제의 종 토곤 테무르는 기씨의 남다른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씨는 총명하고 재치가 넘쳤으며 무엇보다 당당한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기씨를 단순한 후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곁에 두고 정치적 조언을 구했고 중요한 국정 현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황제가 한 여인을 진정한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1365년 마침내 기씨는 제2황후에 책봉되었습니다. 고려의 미천한 궁녀가 중국 대륙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영판 신데렐라 스토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4장 고려의 위상을 드높인 철의 여인 기왕후는 단순히 황제의 아내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원나라 조정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황제가 정치보다는 예술에 더 관심을 보이자 기왕후가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1370년에는 자신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황태자로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고려 출신 여인의 아들이 중국의 황태자가 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기왕후가 고려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으로 고려는 원나라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많은 고려 출신 인사들이 원나라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와 용기. 기왕후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민족 여성의 저력을 보여준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고려의 작은 궁녀에서 중국 황후까지 그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든 기왕후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